야, 이 오드로이드 N2로 만든 게임기, 아쉽단 말이지. 이 오드로이드 N2가 조금만 작았어도 7인치에 요즘 나오는 UMPC처럼 아주 예쁘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야, 정말 오드로이드 N2는 레트로 게임기 만들기엔 정말 최고인데. 요즘 오드로이드 N2 플러스가 라즈베리 파이보다 가격도 싼데, 이 크기만 좀 어떻게 작으면 정말 이걸로 컨텐츠 많이 뽑을 자신이 있는데, 물론 라즈베리 파이 크기로 고성능 싱글보드 컴퓨터도 있지만 가격이 또 문제지. 이 오드로이드 N2 플러스가 딱 좋은데 가격도 그렇고, 이게 라즈베리 파이 4 사이즈로 나오면 정말 대박인데. 무거워. 그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게 현실로 되다니. 와, 대박.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저와 같이 여러 싱글보드 컴퓨터를 좋아하고 그걸로 또 개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꿈의 기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오드로이드 N2L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작은 사이즈가 이 오드로이드 N2 플러스와 같은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싱글보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야, 정말 봐도 믿기지가 않는데, 이 오드로이드 N2 플러스가 대략적으로 성능을 비교해보면 라즈베리 파이 4의 2배 정도, 그 정도 성능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 라즈베리 파이 4와 비슷한 사이즈, 비슷하다기보다는 더 작습니다. 보시면 폭은 거의 비슷하고, 길이가 더 짧습니다. 높이, 높이야 같겠죠. 이 라즈베리 파이 4보다 더 작으면서 성능은 2배, 가격도 비슷합니다. 라즈베리 파이 4는 지금 현재 정가로 구매를 못하는데, 이 제품은 언제 품절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가세 포함해서 10만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 사이즈를 보니까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기기, 자, 이 게임보이 하우징 내부에 파워키드 A12 기판을 넣어서 만든 것인데, 자, 보시면 라즈베리 파이 4도 가공을 하면 이 내부에 들어가죠. 발열 때문에 많이 못 넣긴 하지만, 자, 보시면, 자, 기판이 이 가로로도 사이즈가 됩니다. 높이야 물론 남죠. 높이도. 이 오드로이드 N2 PS2 게임 중에 일부 2D 게임은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 정도 성능인데, 돌핀 에뮬레이터도 실행을 할 수가 있죠. 그것으로 이렇게 작은 게임기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 오드로이드 N2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아실 텐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이즈는 69 곱하기 56mm, 정말 작습니다. 그리고 이 쿨링팬 밑에 있는 CPU는 암로직 S922X CPU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DR4 램 4기가, 2기가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레트로 게임 하는 데는 2기가만 해도 충분하니까 우분투, 안드로이드를 설치하지 않고 에뮬렉만 사용하겠다, 그런 분들은 2기가 모델을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는 이렇게 12V 전원, HDMI, USB 2.0 하나, 3.0 하나, 이렇게 포트가 자리 잡고 있고, 랜 포트는 이 사이즈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40핀의 GPU, 펜 컨트롤러, SD카드 슬롯과 MIPI, DSI 커넥터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이 약간 아쉬운 게 요게, 요 칩이 조금 높아서 1mm는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요게 조금 높이를 차지하는 면이 있습니다. eMMC 이 정도면 크기로서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게임보이 만들 때는 그야말로 이 USB 포트도 제거 안 하고 해도 될 정도로 작게 나왔습니다.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그런 형식의 7인치 요즘에 나오는 안드로이드 게임기 이런 거 만들려면은 요거는 조금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MMC에 설치를 해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유저들이 SD카드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SD카드에 안드로이드 9.0을 설치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렉의 경우에는 아직 이 오드로이드 N2L 버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안드로이드 하드커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뭐 간단합니다. 이미지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윈32 이메이저 혹은 파이 이메이저나 에처 같은 이메이저를 이용해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SD카드에 이미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SD카드를 장착을 하고, 그리고 이 오드로이드 N2 시리즈의 경우에는 뭐 다른 오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 라즈베리 파이에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가 내장되어 있는데 반해서 오드로이드 시리즈는 와이파이 블루투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 모듈도 USB로 장착을 하고, 무선 마우스, 무선 USB까지 이렇게 장착을 한 다음에 전원 스위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전원을 연결하면 바로 부팅이 됩니다. 네, 이렇게 안드로이드로 부팅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거대했던 오드로이드 N2 플러스에서 N2L로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과연 성능에 차이는 있을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상당히 반응 속도 같은 건 빠른 것 같습니다. 일단 안드로이드가 설치되고 나면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앱도 몇 개 없기 때문에 와이파이 세팅 잡아주시고, 그리고 플레이 스토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갭스라는 것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네, 오픈 갭스 프로젝트. 자, 여기서 ARM64 그리고 안드로이드 9.0 피코를 선택을 해줍니다. 네,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드로이드 세팅에 들어가서 업데이트, 그리고 프롬 다운로디드 패키지 여기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갭스 파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눌러주시면 파일 매니저 다운로드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업데이트 버튼이 나옵니다.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업데이트 시에 이렇게 하드커널 로고가 깨져서 나와도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좀 기다리시면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플레이스토어가 드디어 생기게 되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네,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오류 문구가 나옵니다. 디바이스 아이디 APK. 자, 디바이스 아이디 APK를 이렇게 인스톨 해주시면 네, 이제 쿨링팬이 돌아가기 시작하네요. 자, 오픈한 다음에 구글 서비스 프레임워크 이것을 카피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google.com 안드로이드 uncertified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 네, 여기에 네, 마우스로는 이게 붙여넣기가 안 돼서 컨트롤 V로 붙여넣고, 네,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서도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재부팅 후 몇십 분 정도 지나면 적용이 됩니다. 네, 재부팅하고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한번 로그인을 해보면 네,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플레이스토어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앱들을 깔아보고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앱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안드로이드를 설치하고 첫 번째 부팅에서 여기에 SD카드의 남은 공간을 확장하는 그런 알림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 이 오드로이드 N2L의 안드로이드에서는 그런 설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USB 3.0 허브를 이용해서 대용량 USB를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허브도 현재 지원이 안 됩니다. 아쉽게도 허브까지 지원이 안 돼서 다 이 오드로이드 N2 플러스에서는 되던 것들인데 현재 안 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것은 아마 추후 다 지원이 될 것입니다. 허브도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eMMC에 OS를 설치해서 마이크로 SD를 외장 메모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MMC에 안드로이드 9을 설치했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로 SD를 저장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네, 이렇게 꽂아주면
네, 원래는 처음 부팅하면 이 화면이 나와서 설치된 SD카드에 남은 공간을 합치는 그런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 과정에 이 과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eMMC에 설치해도 8GB만 잡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추가로 SD카드를 장착을 해서 여기서 각종 파일들을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앱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우선 뭐 가장 궁금할 것이 성능이겠죠. 오드로이드 N2L의 성능을 보기 전에 먼저 오드로이드 N2 플러스 긱벤치 테스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오드로이드 N2 플러스로 벤치마크를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치마크가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과연 점수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 아마 900 언저리로 멀티코어가 나올 것인데, 네, 284에 922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드로이드 N2L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오드로이드 N2L 벤치마크 과연 몇 점이 나올지. 아니, 이게 같은 CPU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N2 플러스가 284에 922점이었는데 싱글 코어가 336점, 그리고 멀티코어가 1062점, 멀티코어가 140점이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발열에 있어서도 이게 더 유리하고 CPU도 똑같은 제품인데 이상하네요. 안드로이드가 더 최적화된 건지. 어쨌든 뭐 더 높은 성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성능을 보셨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레이스토어 설치 때문에 영상 분량도 늘어나고 그랬는데 어쨌든 어렵게 설치했고 대부분의 앱들은 다 있지만 넷플릭스의 경우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APK 파일을 받아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 지금 와이파이로 연결돼 있고 뭐 속도 같은 거는 정말 좋죠. 네. 네, 아주 비싼 싱글보드 컴퓨터들과 비교해도 정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반응이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네, 오토로 되어 있는데 480으로 나오네요. 1080p. 네, 반응 속도 정말 좋습니다. 4K 60프레임 영상도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로딩에는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4K 해상도로 놓고 약간의 렉이 걸리네요. 마우스에. 실행되는 데 있어서는 프레임 차이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씩 마우스에 렉이 걸리는 거 외에는 괜찮습니다. 네, 정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용으로 사용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도 뭐 실행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재생 사양은 당연히 와이드바인 L3입니다. 좀 화질의 저하는 있는 것 같지만 네, 태블릿 같은 걸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성능이 살짝 올랐기 때문에 뭐 디아블로라든가 이런 것도 낮은 옵션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안드로이드의 유명 게임은 설치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에뮬레이터만 이번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 사용에는 와이파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네, 와이파이 모듈을 제거하고 이렇게 패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낮은 사양의 에뮬레이터들부터 시작해서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우선 드림캐스트 게임 보시겠습니다. 네, 뭐 드림캐스트 게임의 경우에는 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돌아가죠. 드림캐스트 게임은 뭐 완벽하죠. 아마도 이 PSP까지도 완벽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PSP 보시겠습니다. 자, 갓 오브 워를 해볼 텐데 벌칸 드라이버에 프레임 스킵 없이 2배 해상도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프레임 스킵이 없어서 그런지 네, 프레임은 60프레임으로 안 나오고 45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갓오브워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나머지 PSP 게임들은 뭐 다 100%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철권 6는 거의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하실 PS2, 뭐 물론 철권 태그 같은 게임은 제대로 안 돌아가겠지만 그 외에 2D 게임들은 아마도 잘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 돌아갈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설정은 기본 설정에서 하나도 변경한 게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픽 1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레임은 44프레임 정도. 네, 이런 종류의 2D 게임이나 RPG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저 정도 프레임은 충분합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오드로이드 N2 플러스로 테스트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프레임이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격했을 때도 엄청 프레임이 떨어졌었는데 과연 어떨지. 야, 미사일이 잘 나갑니다. 정상 속도로 60프레임 전투 시에는 맵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옵니다. 이건 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괜찮은데 30프레임 정도? 네, 그냥 돌아간다 정도 뭐 의의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S2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게임이 다 저런 철권 태그와 같은 고사양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2D 게임들 대부분 RPG 이런 것들은 실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당연히 이것도 잘 안 돌아가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30프레임 정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야. 닌텐도 위는 역시 물이네요. 네, 지금까지 오드로이드 N2 L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보다 작은 사이즈라서 처음에 놀랐는데
오드로이드 N2 플러스에 비해서 10% 정도 높은 성능까지 보여주어서 더 놀라게 만든 오드로이드 N2L. 라즈베리 파이보다 오드로이드 N2 플러스가 2배 정도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오드로이드 N2L은 라즈베리 파이 4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 그런 싱글보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야, 이 작은 사이즈에서 이 가격대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비교할 만한 게 없을 정도로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싱글보드 컴퓨터. 예전에는 이 오드로이드 N2 플러스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바탑 정도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도 맨 처음에 인트로에서 보신 것처럼 크고 무거운 휴대용 기기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이 오드로이드 N2L로 게임보이 사이즈의 고성능 안드로이드 게임기, 그리고 안드로이드 태블릿도 만들 수 있고 정말 다양한 개조에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4가 지배하던 싱글보드 컴퓨터 시장에 정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이 오드로이드 N2L, 정말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네, 월드컵 기간이니까 축구 게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